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마무리 특강인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4월 2일인데 여러분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감이 없겠지만 어차피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긴 하는데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할 때 기간이 텀이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제풀이하고 또 지금 마무리 특강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반복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보는 회독의 기간이 짧아지면 기억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특강도 이틀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너무 기억이 막 잘 안 난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설명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관관법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듣고 이틀 만에 끝나 이건 사기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기존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런 거니까 이틀 동안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제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글씨체가 작죠. 이게 칼라로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락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B5로 뽑은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본으로 만든 것은 이제 한 권으로 좀 뭔가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고, 보시기에는 좀 그냥 눈으로만 보지 뭘 쓴다든지 이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A4 여기 안에 한 칸에 두 개 내서 B5를 해서 한 제본을 만들고, 어찌됐든 간에 두 개를 다 드렸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1월 말에 시행령이 감정평가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제본은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파일을 넘겨서 개정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주에 중요한 것만 PPT에 넣었기 때문에 그냥 개정된 내용은 따로 유인물로 해가지고 따로 나눠드리면 한번 읽고 PPT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9시 반부터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6시까지 혹시 이제 거기까지, 원래는 우리 시간표는 뭐 5시로 돼 있는데 여기 그 이상은 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데 데드라인을 일단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 혹시 무슨 약속이 있을 텐데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혹시 모르니까 9시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분량이 좀 많으니까 미리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국토계획법하고 여기를 할 겁니다. 요거 여기를 할 거고, 문제는 사실 여기가 더 많아요. 근데 분량은 더 적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적은데 분량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뭐 시험 봐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두세 문제 정도 틀리시고요, 이 덩어리에서 한두 문제 틀리시고,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어려우면 반타작 아니면 하나하나씩 틀리시는 정도로 하시면, 잘 맞으면 80점대 중반, 잘 안되면 70점대 중반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물론 뭐 찍신이 발동해서 90점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평가 관계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공부할 걸 정해놔야 돼요. 이제 막 이것저것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각 과목별로 뭘 어떻게 공부 범위나 볼 것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막 새로운 거 이것저것 자꾸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이 기존에 다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새로운 형식으로 보면요, 또 거기에 눈이 적응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볼 것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딱 픽스를 시켜 놓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법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하루에 매일 1시간 정도는
그 정도는 점수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시고 나머지 과목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무조건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고요. 일단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수업이 있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업 있잖아요. 그럼 수업 때 한 1회독을 해요. 수업 때 1회독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이제 1회독이 되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다음 주 전까지 아침에 조금 다른 수업 하더라도 일찍 좀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만 보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다음 주까지 7분의 1을 나누든지 5분의 1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여하튼 다시 한번 수업 때 들은 거 있잖아요. 1시간 넘지 마시고요. 해서 복습을 하십시오. 예. 복습을 하시고 다음 주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대충 2월 달에 이해독이 됩니다. 2월 달에 이해독이 되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자주적 회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충 일주일에 1회독 정도가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일주일 정도 1회독 가능하시고요. 쭉 하시고 그 마지막 주 이때는 2회독 정도 하실 수 있어요. 한 3, 4회독 넘어가면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사람의 기억이 이제 한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 눈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주는 내가 봤을 때는 한 3, 4일 만에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1일이라고 써놓은 것은 한 번에 한 4시간 정도 쭉 보십시오. 끊지 말고 쭉 보시라고요. 그게 시험 보기 2, 3일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요 제일 마지막 해독은 여러분이 이제 제일 마지막 해독 각 과목별로 이제 한번 쭉쭉쭉 보잖아요. 한 2, 3일 전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막 하는데 너무 잘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잊고 막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수업을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시면서 조금 이제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본도 그렇고 B5로 나눠드린 것도 있고 위에 공간이 이렇게 있죠. 공간을 억지로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1회독을 하시면 여기다가 매월 며칠 1회독이라고 쓰세요. 자기의 공부의 흔적을 남겨두세요. 내가 지금 매월 며칠 1회독 했다 남겨두시고 그럼 쭉 해서 여기다 쓰면은 더 많이 한 사람은 10회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지체해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에 1회독 정도로 대충 스피드를 맞추시고요. 시간 1시간 정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정도거든요. 스피드가 좀 더 빨라지면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걸 보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왔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자기 흔적을 계속 남겨두세요. 그리고 회독이 되면서 모든 걸 다 100%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걸 막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확정되고 이해되는 것은 그냥 슉 보시고 핵심 단어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분량상 제가 완전히 줄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분량이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읽고 똑같이 반복하는데 똑같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 특강은 제가 기본 정의 개념도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마지막 할 때는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완전 중요한 거 엑기스만 이게 아니라 앞부분에다가 한 몇 페이지 정도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 있죠. 그 정의 개념도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요.
나중에는 그냥 X표 치셔야 됩니다. 왜? 이제 어차피 두세 번 읽다 보면 이제 그거는 시험 때 그냥 나오면 무조건 맞추거든요. 근데 그걸 또 굳이 의무적으로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독의 방법을 굉장히 이걸 모두 다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정의 개념 같은 거 쭉쭉 보셔다가 몇 번 보면 이제 이게는 한 달 내내 생각나 그런 거는 그어버리세요. 그어 가시면서 체크해 가시면서 회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회독하겠다 이 방법을 취하지 마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어는 읽을게요. 용어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저런 걸 왜 또 읽냐 이럴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워밍업을 하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기초 강의 때 하는 건데 어려워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그 X표 치도 된다. 자, 볼게요. 여러분은 자료를 보셔도 되고 칠판을 보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어디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보셔도 되고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제가 요걸 갑자기 어디 잊어버려 가지고 여기 이게 전자칠판이 아니라서 지휘봉을 잊어버려 가지고 자, 광역도시계획 봐볼게요. 첫 번째 칸.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이 장기라는 말은 기본계획에도 나옵니다. 기본계획에도 장기 발전계획. 도시군계획 두 번째 칸. 특광시군이죠.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은 특광시군이에요. 각 관할구역의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요게 중요하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요게 중요하죠. 도시군 계획을 합쳐서 기본과 관리계획이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 이게 어려운 거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나오죠. 오늘 첫째 시간은 관리계획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절차가 항상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나오잖아요. 자,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똑같죠.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종합계획으로서 여기서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걸 마지막 회도까지 꾸준히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리계획,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게 나오죠.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죠. 매우 구체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쭉 해서 구체적 계획을 하고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해서 도종용 기재 도시계획 수립 암기하셨죠. 뒤에서 도종용 기재 도시계획 수입은 관리계획이다. 요거는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도종용 기재서 도시계획을 수입하다. 도종용 기재 도시계획을 수입하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거 나오면 무조건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도종용 기재 도시계획 수입하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도종용 기재 도시계획 수입하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는 아는 거니까 굳이 이제는 나중에 한 2, 3회독 할 이후에는 X표를 치십시오. 자, 뒤에서 다 배우는 거죠. 이거 뒤에서 다 다시 배우잖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 뭐예요? 깡패라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은 항상 애외. 나는 따로 해줘. 나는 특별히 더 해줘. 막 이런 거잖아요. 원칙을 다 깨버리죠. 지구단위 계획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다 필요 없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들어가죠. 체계적, 계획적 관리. 기본적으로 뭐죠? 토지와 건축물의 조화. 건축법에 있는 내용과 이 토지에 대한 것이 합산해서 하는 개념인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마지막 관리계획이죠. 이게 관리계획이라는 게 중요하죠. 관리계획. 도종용 기지에서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도종용 기지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것도 뭐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각 제한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 이게 중요하죠.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 수입이죠. 입. 여기도 관리계획이 중요해요. 여기다 기본계획하면 틀린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다 배우잖아요. 여기서는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 수입이잖아요. 입지구 자체에서 구역과 관련된 거. 자,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별도죠.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 개발이 막 되기 직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어릴 때부터 미리부터 관리하겠다. 이게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잖아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성장관리계획은 따로예요. 자, 성장관리계획은 뭐죠? 아직 어린데 아직 발전이 막 이루어지기 전, 이제 막 발전하려 할 때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거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다 관리계획이죠. 공동구는 뭐죠? 땅속에다 심어놓는 거죠. 지하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이걸 뭐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동구에 대해서 내용을 뒤에서 보면 되지. 이거는 처음 할 때 원래 배우는 거죠. 그림으로 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보시고요. 자, 국가계획. 여러분이 국가계획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국장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국장, 국가계획 하면 국장이 거의 답이었잖아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가계획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자,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어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뭐죠? 각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관리계획 같은 것은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국가계획이 나오죠. 이런 거 뭐 꼭 또 읽을 필요 없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이건 뭐예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